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야신경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모항계 내지 무의식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그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 반야신경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계, 이제 이 신계, 의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반야신경에서 무안입이 설신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근이 이제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색상행 및 촉법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경이 없다. 그리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랬거든요. 이것은 육식이 없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무안계, 이제 무색계, 이제 무의식계 이 세 가지를 이제 불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계 이렇게 은계, 안계 그게 18계죠. 그런데 이제 18계는요, 뭐로 나는가 하면 12처 12처 육식, 이 12처가 있고 이제 육식이 이제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은 18이 되죠. 18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처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육경을 말합니다. 첫째 육경이에요. 육경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인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인식의 대상을 이제 육경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육식이거든요. 육경을 대해서 육식이 일어나는데, 육식은 뭔가 육근이, 육식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육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육근을 통해서 이제 육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근은 인식기관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이제, 이게 육식이 아니고요. 이게 육근이에요. 육근 인식기관, 이제 이렇게. 이것을 합쳐가지고 요것을 합쳐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12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처다. 그러면 12처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육경은 제일 처음에 색이죠. 그 다음에 성이죠. 향, 미, 촉, 법.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색은 모양과 빛깔입니다. 자, 성은 뭔가 하면요, 소리죠. 우리가 지금 쭉 보겠습니다. 소리 경계. 그 다음에 향은 뭔가 하면 냄새죠. 미는 뭔가 하면요, 맛이죠.
촉은 뭔가 하면요, 촉감이, 촉은 감촉이. 법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원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 대상이 되는 그 법을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이것은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유권인데, 유권 이제 첫째는 안이죠. 그 안은 이제 뭔 작용을 하는 건 눈을 말하고요. 시각 작용을 한다. 지금 쭉 앞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는요, 길을 말하고 청각 작용한다. 비는 코고요. 뭔 작용하는 거면 냄새를 뭔 작용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후각 작용한다. 그 다음에 설은요, 설은 혀를 말하고 미각 작용. 그 다음에 신은 피부 촉각 작용. 촉각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의는 내수, 정신. 내수, 이게 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것을 합쳐가지고 12처다 그랬어요. 12처. 12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8개 중에서 12처는 육경과 육건이 합쳐지면은 이제 2, 6, 12 해갖고 12처 아닙니까?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일어난 것만요, 이제 육식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안식은요, 여기서 이제 안은 눈, 이게 눈이죠. 예. 눈은 안식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보고, 안식, 이식은 뭔가 하면 듣고, 비식은 뭔가 하면 냄새 맡고, 설식은 뭔가 하면 맛보고, 이식은 느끼고, 이식은요, 이게 이제 촉각작용, 신식이죠, 신식, 촉각작용을 하고, 의식은 이제 의식작용, 그래갖고 육식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12처하고 육식을 합치면은 뭐가 됩니까? 18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반야신경에서 이걸 이제 18개라고 보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 이게 다 무다. 18개가 다 무다. 자, 이거 이제 이거 18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이 불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말이죠. 부처님이 사실은 생존을 하셨던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은 우리가 말입니다. 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다 증명되는 일들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미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도 2500년 전 내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이 말이죠. 이 대상을 향해 가지고 하는 모든 마음작용을 이렇게 18가지로 말이죠.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설파하셨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다. 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불교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요새는 이제 지금 물으시는 분이 없는데 전에 우리 김원식 씨는 한 번씩 물으시는데요. 불교에서 뭘 얘기하면 번뇌를 얘기하죠. 번뇌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까? 108번뇌 그러죠. 그러면 이 108번뇌가 어떻게 생기는가? 왜 불교에서는 번뇌를 108번뇌라고 그랬냐 이 말이죠. 그 108번뇌가 바로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18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18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수많은 번뇌를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108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인 이런 그 작용들을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내놓으신 것이 뭔가 하면 108번뇌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108번뇌가 왜 108번뇌라고 했는가? 들어보셨어요? 연탄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왜 108번뇌인가?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가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그 108번뇌가 나온 것은 18개의 이 부처님의 반야심경에서 주장하시는 이 18개의 이론하고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108번뇌다 이 말이죠. 108번뇌다. 자, 그러면 108번뇌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이 눈은 어디 눈은요. 색하고 관계가 되죠. 또 이는 소리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요거 번뇌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관계되죠. 요 번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맛은 설은 뭔가 맛하고 이렇게 가지고 생기죠. 이 번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촉은 말이죠. 신을 통해 가지고 감촉이 나타나고 번뇌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또 이거는 이렇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번뇌가 그러면 몇 개입니까? 6개밖에 안 되죠. 6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색만 보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우리 인식작용은요. 눈이라고 인식작용은 소리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러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잘하면은 보실 때 듣기가 좋고 그러잖아요. 지루하게 못하고 말이죠. 그러고 앉아서 더듬더듬하고 앉았으면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 강의 재미있죠?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원터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소리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안 보면서 듣는 소리만 듣는 거하고 보면서 듣는 소리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작용하면 소리하고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소리만 작용한가 하면 향하고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딱 보면은 제가 어제 경주 가서 지금 발인식을 하고 초상을 치르고 왔는데요. 우리가 하면은 이게 향을 갖다가 지금 그 연가 앞에다 꼽잖아요. 이제 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꽂을 때 그것은 나는 향이 냄새가 나죠. 근데 그 냄새를 눈으로 보잖아요. 꽂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향을 보잖아요. 음식의 향도 마찬가지죠. 또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도 마찬가지죠. 보면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관계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관계되냐? 맛하고도 관계가 돼요? 아니요. 그러죠? 그게 이제 맛이 먼저 보고 맛보잖아요. 우리가요. 음식도 말이죠. 잘 만들어 놓으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첫째 보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딱 좋아야지 맛도 말이죠. 따라서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되는가 하면 촉도 마찬가지예요.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촉만 설도 마찬가지.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 안이 말이죠. 색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게 보세요. 부처님 지금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안이 절대로 색만 관계되는 거죠. 그 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색이에요. 보는 것, 형체예요. 빛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들어갖고 이걸 보지만도요, 보는 안은 말이죠. 성향미, 촉법 다 연결이 된다. 그래갖고 벌레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벌레가 몇 개입니까? 6개지요. 자, 그 안만 그런가 하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요. 색하고 관계돼요. 이 소리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또 뭐가 관계되면 이 소리는 관계됐고, 향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렇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싸가게. 그러면 비도 뭔가 하면 이렇게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것도 다 이렇게. 그러면 6가지의 안입이 설신이는 6가지의 육경과 다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안입이 설신의 육건은 색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만, 대상이 하나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서로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인식이 몇 개입니까? 예. 자, 6 곱하기 6 하면 이게 뭔가 하면요, 66, 36 번뇌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108이 왜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요. 그래서 36가지의 벌레 인식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죽기 전에는요, 죽었어도 인식을 해요. 하지만 또, 주변에는요, 36가지의 인식을, 벌레를 끓이고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번뇌가 한 번 딱 일어났다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일어났던 생각은요, 이게 뭔가 하면 계속 잔영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강의 제가 잘하면은, 잘했던 강의 계속 생각되죠? 잔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건작용이 말입니다. 36가지의 벌레를 일으키는데 한 번 했던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와 관계되느냐? 3세와 관계된다. 3세 아시겠죠? 3세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강의를 지루하게 하면, 맨날 지루하게 하면은, 이게 계속 뒤에 가서도, 아이고, 오늘 목요일 날 가봐도, 또 그 말 또 하고 또 할 것이다. 그 오기 싫잖아요. 그게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말이죠. 뒤섞여 갖고 중생들은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저 인식작용 했잖아요. 하고 나면 딱 끝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 번 인식작용을 하고 나면 그 인식작용이 말이죠. 과거의 것이 현재로 끌고 오고 현재 것이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 것은요, 저도 사실 요새도 그래요. 제가 경주를 갔다가 월요일날 일요일날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초상 났다고 또 전화를 받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내일 또 내려가야 돼, 경주를. 그럼 내일 내려가야 되면은 내일 내려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내려갈 경주를 이제 어떻게 간가 차 준비해야 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다 이게 머릿속에 다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속에 미래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은 이게요. 근데 부처님은요, 당하는 것 때마다 딱딱딱딱 인식하고 딱딱 끝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지만도 중생들은 그러지 않단 말이죠. 3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3 아닙니까? 3 곱하기 36 하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6 하면은 108벌레가 나오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입니다. 염주 108벌레 있죠? 저도 108벌레 염주 하나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염주 갖고 있는데. 제 생질이요. 외삼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염주 하나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염주를 받아보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염주가 대단히 소중한 염주래. 그럼 뭔 염주냐 이것이.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뭔 염주냐고 하니까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예요. 그 대추나무를,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깎아가지고 염주를 108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하나를 지금 내 생질이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생질이 붙인 제가 108벌레의 염주를 가지고 저녁마다 한 배 절해요. 하면서 하나씩 넘겨요. 그러면은 다 넘기면은 108배죠.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내 생질이 준 108벌레의 염주를 가지고 그걸 한 배 해가지고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배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벌레를 소멸시켜내는 것이죠. 절을 우리가 하면서요. 그래서 왜 108벌레가 생겼는가? 그래서 자, 보세요. 부처님 대단하시잖아요. 108벌레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작용이 치열하게 인식작용하는 모든 원리를 한마디로 딱 종합해가지고 108벌레다. 멋지죠? 오늘 이제 처음 알으셨죠? 이게 처음 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108벌레. 이게 이제 지금요. 참, 우리가 이 완전 중생들은 말이죠. 모든 작용하는 것들이 다 말하면 이와 같이 18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8개.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이 반야심경에서요. 이 18개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걸 전부 다 이 앞에다가 뭘 붙였나 하면 다 무자를 붙였죠. 무자를 붙였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들이 말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벌레의 작용들 있잖아요. 이 벌레의 작용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 반야심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요. 무다.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결론이 말이죠. 뭐로 나는 거면 무로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무라고 했어요. 다 이게 무다. 이 벌레다 이게 다. 이걸 없애야 되는 거다.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 속에서는. 근데 중생들은요. 이 재미로 살죠. 이 재미로 살잖아요. 이 재미 없으면 어찌 뭔 삶의 재미가 있습니까? 모든 중생들의 삶을 보면요. 재미는 어디서 느끼느냐?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번 보자. 나 지금 이제 뒷발에 재놓은 사람이에요. 하루 떡 오면은 CGV 익산에 영화 보러 가더라고. 맨날 가요. 그게 이게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중생들이 느끼는 재미를 반야심경에서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18개가 무다. 자, 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뭐만 강조해도 사실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대종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불교는 어디에 근거했다 그랬죠? 예, 대자리에 근거했다. 불교는요. 자, 이게 무다 이 말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이죠. 공이다 이 말이죠. 이 공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대소유무 중에서 공은 뭐에 해당합니까? 대자리에 해당하죠. 예, 대.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다 법의 근거를 줬냐?
부처님의 84,000의 모든 법은 어디다 근거해 갖고 나왔는가 하면요, 이 대자리, 없는 자리, 무자리에 근거해 갖고 법을 펴신 거예요. 부처님은요. 불교는요. 그래서 불교가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허무에 떨어져 버린다. 인간이 사는 모든 생활이라는 것은 험한 것이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 험한 것이면 이 재미없으면 중생들은 못 사는데,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허무에 떨어지고 공망에 떨어진다. 그래서 공망. 망공이에요. 잘못된 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유교는 어디에다 근거했다 그랬죠? 유교. 소자리에 근거했다. 유교는 소자리에 근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공자님의 사상은 말입니다. 논해에 보면요, 대자리를 안 밝혔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인륜의 도리를 밝힌 것이 유교 공자님의 논해예요. 그래서 공자님이요, 손자 하나 잘 두셨다니까. 공자님의 손자가 누굽니까? 자사. 자사 들어보셨죠? 자사가 쓴 책이 뭐죠? 중용. 그래서 중용의 제일 첫머리가 뭔가 하면 천명지위성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용의 첨이요. 그래서 비로소 중용이 와가지고 대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리고 공자님은 논어에서는 전부 논어의 시작이 뭔가 하면 하기 시습지 불행여로와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셨죠? 배우고 또한 때로 익히면 그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밝힌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 배우러 오셨죠? 그게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님은요, 인륜의 도를,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도를 절차와 순서에 맞게 해라. 그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유교는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예를 강조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참말로 어제도 보니까 이 상조해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초상 나고 나면은 여다 뭘 답니까? 복표 달잖아요. 이게 상조라는 표시 아닙니까? 대종사님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요새 하면은 쪽지한테 여다가 완장 채우죠. 삼배로 해가지고 검은 거 둘러가지고. 근데 직계는 2개 들은 걸 하더라고 보니까. 조카는 1개 두른 거 하더라고. 1개 두른 거나 2개 두른 거나 뭔 차이 있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밝힌 것이 뭔가 하면 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교가 이걸 밝혔기 때문에 소자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뭐가 나온가 하면요, 조선족 500년의 역사가 말입니다. 당쟁이죠. 당쟁은 뭔가 하면 예송이에요. 예를 갖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그것이 법에 맞는 건가, 이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대자리를 몰라요, 유교는요. 이걸 모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보세요, 이 지금 불교는 잘못 들어가면 공 대자리 여기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여기 떨어지는 것이 18개가 무다, 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18개에 집착되지 말아라. 그래서 18개는 108벌레에 불과하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108개의 벌레를 끓이고 사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확실하죠?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해보고 이제 지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6권, 6경,
이제 이것을 이제 108벌레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따라서 이 18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옛날 사람들은요, 옛 사람들은 육경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도적이다. 그리고 육권은 창문이다. 문이에요. 육권은 문이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 지금 구멍이 뚫렸죠? 사람에게 구멍 뚫린 곳 지금 있잖아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예. 얼굴에 있어요. 다 구멍이 다 뚫렸는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육권은 뭔가 하면요, 창문이에요. 창문이 사람에게 어디에 나 있는가 하면요, 얼굴에 많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얼굴에. 그리고 또 이제 나 있는 데가 있죠. 항문하고 이제 있죠. 이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참 이제 이걸 이제 창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육경은 도적이라 그랬거든요. 도적은 뭔가 하면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도둑놈이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훔쳐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창문을 통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맞죠? 예. 제가 지금 강의하러 오면서 제 방문 지금 자동키 탁 하고 이쪽 여는 것은 지금 딱 다 잠그고 왔거든요. 다 해놓고 왔거든요. 도적 들어올까봐. 그런데 이 창문 단속을 잘못하면은요, 도적을 맞는 거예요. 맞죠? 창문 단속을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창문 단속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도적을 안 맞느냐? 이게 뭔가 하면요, 공부라니까요. 맞죠? 이 창문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창문을 단속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꽉 닫아만 놓고 있어요. 꽉 닫아만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닫아만 놓으면 도적은 안 맞겠지? 그러면 닫아만 놓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닫아만 놓고 살면 사람이 이제 창문을, 육건을 닫아만 놓고 살면 사람이 사는 겁니까? 닫아만 놓으면 뭔가 무정물이에요. 무정물은 못 느끼잖아요. 육건이 없잖아요. 무정물은 육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무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닫아만 놓으면요. 그러면 무정물이 되는 것이 수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제자한테 가서 한번 어디 여자분을 해가지고 가서 한번 이렇게 살갑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혀 그냥 감동 없고 막 냉정하고 그냥 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그 과정을 와서 그 스님에게다가 보고를 했대요. 가서 내가 얘기를 해갖고 내가 yar랑거리 보니까 전혀 지금 안 하고 그냥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를 잘못 키웠다. 무정물을 하나 키운 거다. 그렇게 하면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요, 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이요. 이게 사음본이죠. 감사, 고맙다. 사음본이죠. 그래서 누가 감사를, 그래서 지금 제가요, 저 백수잖아요. 직함이 없잖아요, 이제. 직함이 딱 없으니까 제가 명함에다 전에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봤다 그랬죠? 명함. 감사 디자이너. 감사 디자이너. 감사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감사다, 감사다, 이 감사. 그래서 잘해주면 감사고,
잘못해줘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이게 말이죠.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이 말은 느낌이 다르죠. 나한테 감사 안 해야 될 조건으로 오는 많은 경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이것은요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이 상대 감사에서는요, 상대 감사, 절대 감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를 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창문을 닫아만 놓으면 무정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창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드나들게 만드는 거예요. 드나들게 만들면서 드나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드나드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자선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요.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로 이거거든요. 열어놓는 거예요. 이 창문을 열어놔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는 들어오잖아요. 이놈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그 망념이 말이죠, 그냥 사라진다. 자, 우리가 그래서 경계가 오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가 오잖아요. 경계가 딱 오면 아, 경계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딱 알아차리면은 그 경계가 자동적으로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요 육권을 잘 활용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육권을. 그래서 육경을 당해가지고, 육경은 도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시키는 거예요. 소비, 소모의 대상이에요. 이게 육경은요. 그래서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입니다 정신 끓이고 있죠. 끓이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력을 모은다 그러죠. 정력을 모으는 것은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 한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 모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도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저기죠, 한 번은 제가 대산종보사님께 이제 이런 그 말씀을,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대사모님이 누구십니까? 양하운, 우리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님이 한번 대산종보사님께 오셨더래요. 그 오셔가지고 십타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했는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무엇인데 그렇게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시타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 이 육권 아니습니까? 이 육권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렇게 대산종보사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고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대산사부님이 마음 공부에 토가 떨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권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말고 맛보고 하는 육권의 그 108개의 인식작용이 있잖아요. 벌레 있잖아요. 그 인식작용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벌레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육권을 잘 관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육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국영체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유권을 잘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이 유권을 관리하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더. 이게요, 이제 어디서 이 유권 관리가 어려운가 하면요. 가까운 사이에서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유권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먼데 있는 사람은요. 가끔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거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그게 뭐 자주 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이 강의 시간에만 만나잖아요. 그게 별로 그냥 뭐 시비 이해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붙어서 사는 사람 있죠. 엄청난 시비의 관계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유권과 유권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건 뭔가 하면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요. 근데 시험을 첫째 뭐로 하면요. 자리를 줘봐요. 직위. 직위 자리를 줘보는 거예요. 자리를 줘보면은 말입니다. 그 자리를 수행하는 법을 보면은, 수행하는 신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유권과 유권을 잘 작용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자리 줘가지고, 그러니까 참말로 요새도 보면요, 전 깝깝해요. 자리를 얻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그걸 진짜 잘못했구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또 이런 강의 하면요, 누가 반드시 지금 와요. 지금 피드백이 와요. 세상에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또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알면서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벌레구나. 이거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요. 근데 요새 소환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딱 되죠. 이거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이게 벌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직위를 주보면. 이게는 뭔가 하면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릇됨을 본다, 이 말이죠. 그 직위를 수용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인격의 그릇. 이게 된 것과 된 사람하고 이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어버리고 넘쳐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도요. 이게 불공입니다. 사실은요, 이 그릇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부려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능력, 힘 아닙니까? 그릇이 된 사람은요, 조직적인 마인드. 제가 경주를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먼 데를. 지난 강의 끝나고 지금 2번을 왔다 갔다 경주를 갔다 했는데, 여기 고속도로 진입로 딱 가니까요, AI 요시 나왔는가 방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AI는요, 가끔 터진답니다. 근데 초동 대응을 원체 잘해버리니까 지금 정부에서 AI 지금 막 어떻다고 문제 안 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 겨울 되면은요, 계속 AI 때문에 문제가 그냥 방송에 계속 나왔죠. 우리나라가 그 AI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그 시스템을 잘 못 돌리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걸 잘 못 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AI가
확산돼 갖고 퍼져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 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딱딱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AI 때문에 방송 안 나오잖아요. 이기 나라입니다. 이기 나라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기가 그릇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다 포용해갖고 자기 것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리를 주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수용하는 태도, 또 운용하는 태도, 이걸 보면은 문제죠. 그 사람이 육권과 육경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못하는가를 시험할 수가 있다. 오늘 감사합니다.